이런 거 집에 들이면 큰일 나요. 색시. 박 여사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해치지 마세요. 그렇게 물러터져서 뭘 지킨답니까? 구렁이 집에 들면 화근이에요. 머리를 쳐야 끝납니다. 그 순간 아궁이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쉭, 짧고 낮은 숨소리. 빛에 반사된 황금빛 비늘이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삽과 아내, 그리고 아궁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때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경적, 분주한 발걸음 소리에 묻혀 있으면 부부의 침묵은 그리 도드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병원을 나서는 강민준과 이수진의 차 안은 지독한 정적이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였습니다. 의사의 담담한 표정과 간호사의 기계적인 위로,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는 상투적인 말들이 수진의 귓가를 맴돌다 무의미하게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려다 허공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위로도 섣부른 동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단단하고 높은 건물들처럼 아이를 향한 그녀의 희망도 한때는 굳건했으나 이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갔습니다. 부부의 결정은 어찌 보면 도피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남은 희망에 모든 것을 거는 절박한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의학이 제시한 모든 길의 끝에서 좌절한 두 사람이 기댈 곳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스트레스로 가득한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와 흙의 기운 속에서 지내다 보면 굳게 닫혔던 몸과 마음의 문이 기적처럼 열릴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믿음. 그래서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과도 같은 병원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민준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의 낡은 집으로 가자는 것. 그것은 끝없는 실패로부터 달아나는 행위인 동시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연의 순리의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부부의 간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트럭에 실린 이삿짐이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따라 도착한 집은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둘러싼 풍경만은 그림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산새가 집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고 마당 앞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공기 한번 좋다. 수진아, 우리 여기서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민주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낯선 곳에 싱그러운 흙냄새와 청량한 공기가 잠시나마 그녀의 숨통을 틔워주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며칠에 걸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짐을 풀고 집안을 자신들의 온기로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이 채워질수록 수진의 마음 한구석은 더욱 공허해져 갔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에 시골의 고요는 오히려 더 큰 소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에는 매미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럭저럭 정막을 메워주었지만 땅거미가 내리고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오면 부부의 무거운 침묵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텅 빈 마루는 그녀의 텅 빈 자궁처럼 느껴졌고 삐걱이는 문소리는 속삭이는 절망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이 구상하는 유기농 사업 계획에도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에도 수지는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병원에서 실패를 통보받던 그 순간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초입의 저녁이었습니다. 유난히 이른 추위가 살갗을 파고드는 날씨에 민준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기 부엌에 있는 아궁이 한번 손봐서 불이라도 떼볼까? 군불 지피면 방도 뜨끈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오래도록 쓰지 않아 검댕만 가득한 아궁이. 그곳은 잊힌 시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수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에 몰두하면 잠시라도 이 지긋지긋한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그녀는 민준을 따라 낡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집 안에서도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손전등을 비추자 검고 육중한 무쇠 솥뚜껑을 이고 있는 아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열어볼게.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민준이 힘을 주어 솥뚜껑을 들어 올리자 훅 하고 차갑고 매캐한 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저도 모르게 코를 막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준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었습니다. 시커먼 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역시 쟤밖에 없네. 이거 다 파내고 깨끗이 청소해야겠다. 민준이 잠시 등을 돌려 삽을 찾으러 간 사이 수지는 홀린 듯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빛이 스쳐 지나간 제 더미의 한가운데를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녀의 눈이 포착했습니다.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들여다본 순간 그것은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검은 재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살아있는 것이 숨을 쉬듯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제 더미 깊숙이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커먼 재의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솟아오른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단순히 큰 뱀이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팔뚝보다도 굵어 보이는 거대한 몸뚱이가 겹겹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황금빛 비늘이 손전등 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쩍였습니다. 뱀은 미동도 없이 마치 태고의 신상처럼 고요하게 제 몸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성과 현실 감각이 마비되고 원초적인 공포가 수진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서 느꼈던 모든 낯섦과 불안, 깊은 절망감이 거대한 뱀의 형상으로 눈앞에 현신한 듯 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닌
공포와 경악으로 뒤엉킨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 비명은 낯설고 고요했던 시골집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밤 공기 속으로 처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의 비명은 메마른 나뭇가지를 꺾는 것처럼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의 소리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삽을 들고 마당으로 향하던 민주는 아내의 비명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행여 낡은 부엌에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인가 싶어 그는 손에 든 것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부엌 문턱을 넘어선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로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컴컴한 아궁이 속에서 손전등 빛을 받아 번득이는 황금빛 비늘, 남자의 이성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원초적인 위압감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119에 전화할게. 민주는 주머니를 더듬어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삶에 익숙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처였습니다. 야생동물이 민가에 나타났을 때의 매뉴얼. 하지만 그 순간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잠깐만. 위험해, 수진아. 저게 얼마나 클지 몰라. 민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공포가 섞여 있었지만 수진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포 너머의 무언가, 미동도 없이 또아리를 튼 구렁이는 그 어떤 위협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고요하게 제 몸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계심 가득한 맹수라기보다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제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절대적인 고집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어느새 그것이 제 몸으로 알을 품고 있는 어미의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부의 소란을 들은 것인지 이웃의 박 여사가 아이고 젊은이들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외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의 온갖 소식에 정통한 그녀는 수진의 비명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도둑이라도 들었어? 박 여사는 스스럼 없이 부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고 이내 아궁이 속에 그것을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부부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민간에 전해져 내려온 불길한 징조를 목격한 자의 경계심이었습니다. 어이구 맙소사, 저게 왜 여기 있어? 구렁이가 집안에 들면 그 집은 망할 징조여. 박 여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마당에 내팽개친 삽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 기세였습니다. 뭘 꿈을 대고 있어. 저런 건 보자마자 삽으로 대가리를 쳐서 잡아야 하는겨. 그래야 우환이 없지. 박 여사의 단호하고 거친 말에 민준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것은 그저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앗아가는 흉물이라는 것. 어쩌면 이 시골 생활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이성이 보호와 신고 사이에서 흔들리는 동안 박 여사의 살생이라는 단호한 주장은 훨씬 더 명료하고 강력한 해결책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삽과 아궁이를 번갈아 보는 순간 수진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뭐라고? 색시, 지금 제정신이야? 박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궁이 속의 구렁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징그럽고 당장이라도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갈망하는 자신이 어미의 모습으로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는 저 미물을 해치는 모순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이 아닌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본능적인 거부였습니다. 해치지 마세요. 그냥 해치고 싶지 않아요. 결국 박 여사는 요상한 도시것들이라며 혀를 차고는 나중에 집안 망했다고 울고불고해도 난 모른다는 악담 같은 충고를 남기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남기고 간 살생의 기운이 사라지자 아궁이 속의 구렁이는 다시 신성한 어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완고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기묘한 의지를 꺾을 수도 없었습니다.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들은 꼼짝없이 딜레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마주보고 서 있던 민준의 입에서 마침내 타협가도 같은 제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김할머니께 한번 가보자. 김할머니, 마을 가장 안쪽 집에서 홀로 사는 노인으로 마을 사람들조차 좀처럼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토박이었던 민준의 할아버지는 생전에 늘 마을의 진짜 어른은 그 양반이라며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닿지 않는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오래된 지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부부는 아궁이를 향해 시선을 던진 채 마치 허락을 구하듯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마음을 먹고 마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김할머니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교교한 달빛만이 부부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좁은 흘길을 따라 두 사람은 말없이 김할머니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온갖 풀벌레 소리가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는 듯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작은 언덕배기에 기대어 다리를 튼 뱀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란한 대문도 높은 담장도 없이 잘 가꾼 채마박과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부가 헛기침하며 인기척을 내자 삐걱 소리와 함께 낡은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고추를 다듬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이었지만 달빛을 받은 그 눈만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이 야심한 시각에 찾아올 손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할머니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부부를 덤덤히 맞았습니다. 웬일들이신가 젊은이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서 본 광경을, 박 여사의 성화를, 그리고 그것을 참아 해치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더듬더듬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수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그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명이나 설득이 아닌 간절한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설명이 끝나자 할머니는 다듬던 고추를 무릎에 내려놓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의 무게에 부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 만에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알을 품고 있더냐?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놈은 업이여.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과 안녕을 지켜주는 집 구렁이라는 게지. 특히 황금빛을 띠고 알까지 품은 놈은 아주 귀한 영물이야. 그런 걸 해코지하면 복이 아니라 화를 부르는 법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단단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허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수진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절박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낡고 거친 손으로 집 뒤편의 야산을 가리켰습니다. 살색 말고 예를 다해서 좋은 터로 조심히 옮겨들여봐. 저기 집 뒤에 양지바른 돌무덤 하나 있지? 거기가 따뜻하고 조용해서 그놈이 새끼를 치기에도 좋을 게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구렁이를 예를 갖춰 옮겨들여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된 순간 수진과 민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공포가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이전과는 다른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사명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부부는 곧장 이주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동물 전문가의 블로그까지 검색해가며 뱀을 안전하게 옮기는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넓고 튼튼한 널빤지를 구해왔고 수지는 그 위에 푹신하게 마른 짚을 깔아 구렁이가 놀라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맹수를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모시는 정중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부부는 숨을 죽이고 아궁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민준이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긴 장대를 잡고 널빤지를 구렁이 옆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수지는 손전등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행여 구렁이가 놀랄까봐 이를 악물고 빛을 고정했습니다. 민준이 장대로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제 더미의 밑동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자 육중한 몸체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쉭 하는 낮은 경계음이 흘러나왔지만 구렁이는 따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제 몸 안에 품은 알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 공포를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구렁이와 알을 품은
제 더미가 온전히 널빤지 위로 옮겨졌습니다. 부부는 마치 신성한 재물을 옮기듯 널빤지의 양 끝을 잡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집 뒤편을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양지 바른 돌무덤은 낮 동안 머금었던 햇볕을 희미하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부부는 돌틈의 가장 안전한 자리에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기울여 구렁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구렁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이곳까지 안전하게 옮겨준 두 사람을 맑고 검은 눈으로 한참 동안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부부는 그 무언의 시선 속에서 어떤 깊은 교감이 오갔음을 직감했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부부를 응시하다가 이내 스르르 소리를 내며 돌무덤의 따뜻한 틈 속으로 제 거대한 몸을 우아하게 감추었습니다. 부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구렁이가 사라진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을 옥죄던 공포와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명의 무게를 존중했다는 깊은 안도감과 충만한 평화가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과 강민준의 세상은 분명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밤사이 겪은 거대한 사건의 여진 때문인지 부부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경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운함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아침은 늘 찌뿌둥한 몸과 불안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채 얕은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거운 우울감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른 듯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고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는 생기 넘치는 노랫가락처럼 들렸습니다. 잘 잤어요? 뒤척이며 일어난 민준의 물음에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아무 꿈도 안 꾸고 푹 잔 것 같아요. 그녀의 편안한 얼굴을 본 민준의 마음에도 안도의 물결이 번졌습니다. 부부는 아침 식사를 위해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텅 비어 있는 아궁이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공포의 진원지였던 그곳은 이제 검은 재의 흔적만이 남아 고요했습니다. 더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집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사소하고 점진적인 온기의 스며듦이었습니다. 민주는 귀촌 후 재기를 꿈꾸며 마당 한편에 시험 삼아 심어두었던 애플수박 밭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룻밤 사이에 식물들이 다른 생명력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덩굴은 튼튼하게 위로 뻗어 있었고 잎사귀들은
한층 더 생생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앙증맞은 열매들이 밤톨만 한 크기로 제법 실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쪼그려 앉아 그 작은 생명의 기운을 한참 동안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텃밭 경계에 서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흥, 그 어젯밤에 그 뱀소동은 어찌 됐는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어젯밤에 살기등등했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머금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집 뒤에 좋은 자리로 잘 옮겨드렸어요. 박 여사는 옮겨드렸다는 요상한 표현에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별 해괴한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 하고 중얼거리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묘한 안도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적대감으로 단단했던 관계의 벽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더 놀라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툇마루에 다가와 큼지막한 소쿠리 하나를 툭 내려놓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소쿠리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찐 옥수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달큼한 향기가 집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부부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끈한 옥수수를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없는 위로와 격려가 옥수수의 온기를 타고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기적은 번개를 동반하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과 푸른 잎사귀, 누그러진 이웃의 말투와 따뜻한 옥수수 한 소쿠리.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마음의 빈틈을 채우고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주는 처음으로 시골집에서 편안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뱀이 떠나고 비워진 아궁이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듯 새로운 희망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조용히 쌓여 일상의 견고한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민주는 나날이 자라나는 작물들을 보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잿빛 풍경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생의 감각이 흙냄새와 풀내음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늘어났고 함께 마당을 거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신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주 미약한 메스꺼움,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어떤 음식에 대한 강렬한 갈망, 수년간 병원을 오가며 겪었던 상상 임신의 증상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몸을 짓누르던 절망감이 아닌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또다시 섣부른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생소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몸은 나른한 피로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읍내 시장에 나간 사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결과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테스트기를 뒤집어 놓은 채 욕실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무심했던 의사의 표정, 그리고 어김없이 나타나던 한 줄의 선.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역시나 라는 절망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큰 심호흡을 하고 체념하듯 테스트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 희미하지도 애매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두 줄의 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들고 창가로 다가가 밝은 햇빛에 비춰보고 다시 욕실 조명 아래서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던 자연 임신,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하는가 싶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을 씻어내리는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텅 빈 집안의 고요함에 순간 덜컥했습니다. 수진아 하고 아내를 부르자 욕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민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인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준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수지는 울음 섞인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민준은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낡은 시골집에 석가래를 타고 퍼져나가 마당의 애플수박 넝쿨을 감싸고 집 뒤편 돌무덤의 고요함까지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의 임신 소식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년간 난임으로 고생했던 도시 부부가 시골에 내려오자마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구렁이 사건이 더해지자 이야기는 날개를 달고 신비로운 설화로 부풀려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태세 전환을 보인 것은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대뜸 수진의 집으로 달려와 내가 뭘 했어.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니까. 집 지키는 업구렁이가 색시 몸에 아기 씨를 물어다 준 게 틀림없어.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뱀을 당장 쳐 죽여야 한다고 성하였던 그녀의 과거는 깨끗이 잊힌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고 수진과 민준의 집은 졸지에 영물 구렁이가 점지한 복덩이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는 그런 소문들이 쑥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와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삶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충만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평화롭던 마을에 새로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설사가 마을의 수려한 경관에 눈독을 들이고 대규모 고급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마을의 좁은 길을 오가기 시작했고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얼굴들이 마을 곳곳을 측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고요했던 마을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갓 찾아온 기적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 부부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것은 더 이상 달개, 울음소리가 아니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낯선 트럭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개발업자들은 번지르르한 조감도를 들고 마을 회관을 드나들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지가 상승, 보상금, 생활편의 시설과 같은 달콤한 단어들이 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개발의 바람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이들에게 두둑한 보상금은 자식들 뒷바라지에 지친 노후를 보장해줄 동아줄처럼 보였고 젊은 사람들은 길이 넓어지고 상가가 들어서면 삶이 훨씬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 개발의 중심에 공교롭게도 수진과 민준의 집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경관이 빼어난 언덕에 자리 잡은 부부의 집터는 개발업자들이 구상하는 전원주택 단지의 프리미엄 부지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부부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분께는 시세보다 훨씬 후한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얻고도 남습니다. 왜 이런 낡은 집에 묻혀 계십니까? 건설사 직원의 매끄러운 설득에 민준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전직 건축설계사였던 그는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새로 시작하려는 유기농 가공 사업의 자금 걱정은 물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바닥까지 드러났던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과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평화를 되찾게 해준 곳,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를 품게 해준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마당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 뱃속에서 고동치는 작은 생명. 이 모든 것을 돈과 맞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팔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던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뱃속의 아이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현실이 이 평화보다 더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은 같았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물질적 안정을, 수지는 정서적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설득과 갈등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고 텃밭을 가꾸며 쌓았던 유대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험악해져 갔습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노골적인 반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파의 선봉에는 박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민준이 개발에 알박기를 하려 한다며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복덩이 구렁이가 애만 물어다 준 게 아니라 땅값 오를 것도 알려줬나 보네. 욕심도 참. 한때 복덩이라며 치켜세우던 말들은 손바닥 뒤집듯 험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했던 인사는 어느새 차가운 눈총으로 바뀌었고 부부는 마을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지는 지쳐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을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 고집이 아이와 자신을 더 큰 스트레스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볼 때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개발 찬성파 이웃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온 길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냥 다 팔고 우리 떠나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다. 여기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못 지키겠다. 이렇게 시달리느니 그냥 돈 받고 떠나서 편하게 살자. 응? 민준의 지친 애원에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이 사랑하는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겨우 되찾은 삶의 중심을, 뱃속 아이가 누려야 할 평화를 포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의 무게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지친 애원과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 개발업자의 끈질긴 압박은 수진의 몸과 마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포클레인이 집을 무너뜨리는 꿈,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꿈,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사라져버리는 꿈. 간신히 찾은 평화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녀의 시간은 다시 서울에서의 불안했던 시절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 수지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고 하복부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불에 번진 붉은 흔적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주는 정신없이 차를 몰아 읍내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수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아가, 제발 이라는 말만 되뇌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스트레스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끔찍한 죄책감.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창백하게 질린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함께 돈의 유혹에 흔들렸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굳건했다면 아내가 이토록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기라며 당장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무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개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목돈의 유혹 따위는 아내와 아이의 생명에 비하면 먼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을 흔들었던 모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아내와 아이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당신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게. 이 집, 그리고 당신과 우리 아기. 내가 꼭 지킬게.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굳은 다짐에 수진의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태롭게 했던 것이 고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곁에서 같은 곳을 바라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무작정 반대하는 대신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이성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개발 계획 서류를 분석하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소규모 건설사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과 졸속으로 진행된 행정 절차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전직 건축 설계사였던 그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또한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시계획 연구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노트북으로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분석하고 민준이 찾아낸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군청에 제출할 탄원서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곧 아이를 지키는 것이라는 절실한 믿음 아래 부부는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싸움이 각자의 불안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대립이었다면 지금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연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와 소중한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를 젓는 작은 그러나 단단한 배가 되어 세상의 풍랑을 향해 맞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자와 찬성파 이웃들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했고 군청의 담당자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해 줄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 개발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그 무언가가 말입니다. 답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문득 김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었던 분. 어쩌면 그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할머니라면 이 땅에 얽힌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갓 수확한 애플 수박 몇 덩이를 들고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자신의 작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낡은 책장에는 빛바랜 책들과 족보, 낡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아 보이는 누렇게 변색된 두루마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맡겨두고 가신 것이요. 이 마을의 옛 지도지. 지도 위에는 붓으로 그린 산줄기와 물줄기, 밭과 집터들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부, 놀랍게도 민준과 수진의 집터가 위치한 바로 그 자리에 붉은 먹으로 용샘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샘? 옛날부터 이 마을의 젖줄 역할을 하던 큰 샘이 있던 자리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하도 맑고 달아서 다들 용이 사는 샘이라고 불렀지. 세월이 흐르고 수도가 들어오면서 샘은 메워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혔지만 땅 밑으로는 여전히 이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큰 수맥이 흐르고 있을 게야.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발 부지가 바로 마을의 생명줄과도 같은 수맥의 최상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고 오염 물질이 흘러든다면 마을 전체의 식수와 농업 용수가 오염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집의 경관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충격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구렁이는 왜 하필 그곳에 그 아궁이 속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구렁이를 옮겨준 집 뒤편 돌무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수지는 민준이 가져온 옛 지도를 보며 침대에 누운 채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샘, 오래된 샘터식생 같은 키워드를 조합해가며 정보를 찾던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래된 샘터 주변이나 습한 돌무덤 근처는 특정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 희귀한 양치식물이나 이끼류, 특정 곤충들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수진이 찾아낸 식물들의 사진을 들고 집 뒤편 돌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돌틈과 습한 흙바닥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 속 희귀 양치식물과 똑같이 생긴 작은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법적 보호종은 아닐지라도 이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귀한 지표종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구렁이는 그저 우연히 따뜻한 아궁이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샘이 솟던 땅의 기운과 생명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알을 품으려 했던 것입니다. 구렁이가 지키고 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젖줄인 수맥, 그리고 그 물에서 비롯된 희귀한 생태계, 바로 마을 생명의 심장, 그 자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자신들의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구렁이가 그들에게 맡긴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탄원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생명줄을 지킬 것인가, 이대로 말라 죽게 할 것인가라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주는 완성된 보고서와 옛 지도를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지키려던 이기적인 싸움이 이제 마을 공동체 전체를 위한 싸움으로 확장되었다는 굳건한 확신이 그의 등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의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가로막는 도시것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낡은 지도와 식물 사진을 펼쳐놓고 수맥의 중요성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심과 야유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수맥 타령이야. 다 핑계지. 땅값 더 받아내려는 속셈 아니요? 저 풀떼기가 밥 먹여주나, 돈 먹여주나.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은 단연 박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바로 그 순간 회관 뒷문이 삐걱 열리며 김할머니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좀처럼 마을 회관의 모습을 비치는 법이 없었기에 소란스럽던 회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옆으로 다가가 그가 펼쳐놓은 옛 지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회관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자네 어릴 적에 배앓이 심하게 할 때마다 자네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 떠다 먹였는지 기억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여사는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야 용셈이지 않았소. 그래. 이 마을 사람들 가뭄 들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질 때도 저 샘물 길어다 못 심고 애기들 아플 때마다 저 샘물 다려 약으로 썼어. 저 땅 밑에 흐르는 물이 우리 목숨줄이었단 말이야. 돈 몇 푼에 조상 대대로 우리를 살려온 목숨줄을 팔아넘길 셈인가. 김할머니의 말에는 꾸짖음이 아닌 오랜 세월 이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관에 모인 노인들의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달고 시원했던 샘물 맛, 그 물로 밥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워냈던 기억들을 개발의 환상에 가려져 있던 땅에 진짜 가치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여사의 어린 손주가 며칠 전부터 원인 모를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피부를 긁으며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도시의 병원에서는
환경 변화 때문일 것이라는 막연한 진단만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핏발이 서도록 긁는 손주를 보며 속이 상했던 박 여사의 머릿속에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샘물로 자신의 배앓이를 낫게 해주었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자연. 박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과연 아파트와 상가뿐이었을까? 자신이 어릴 적 누렸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마음껏 뛰어놀던 푸른 자연이 아니었을까? 개발이 가져다 줄 돈의 가치보다 잃어버릴 것들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민준과 수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쭈뼛거리며 전날 쪄서 싸온 쑥개떡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 손주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미가 돼야지. 군청에 같이 가주겠네. 박 여사의 변화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자 여론은 급격히 개발 반대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때 부부를 외면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비로소 한 마음으로 뭉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분석한 행정적 허점, 수진이 정리한 법적 논리, 김할머니가 증언하는 마을의 역사, 그리고 박 여사와 마을 사람들이 호소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절박함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온적이던 군청도 전 주민이 한 목소리로 제출하는 탄원서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언론의 관심까지 집중되자 사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정밀 환경, 실태 조사를 약속했고 조사 결과 수맥의 존재와 희귀 식물의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되던 대규모 전원주택 개발 계획은 마침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대신 군청은 마을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마을 지정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신비로운 구렁이가 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존중했던 작은 마음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잠들어 있던 공동체의 양심을 깨우고 마침내 모두의 마음이 한데 모여 이루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날 마을 회관에 다시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보상금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자신들의 터전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건강한 자부심과 연대감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위협하던 땅 위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집집마다 봄꽃이 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개발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집 마당 평상 위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하지만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 강새벽. 어둡고 긴 밤을 지나 비로소 아침을 맞이했다는 의미를 담아
부부가 함께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새벽이의 고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낡은 시골집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의 유기농 가공 사업은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샘골 애플수박 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그의 첫 제품은 생태체험 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기 밭에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민준의 농사를 도왔고 박 여사는 잼병에 붙일 라벨 디자인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함께 일궈나가는 즐거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자네. 쌕쌕거리는 소리 좀 들어봐. 민준이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더없이 평화로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품에 안기 위해,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졸여야 했던가. 그녀는 이제 압니다. 그 모든 시련이 결국 자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때였습니다. 부부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햇볕이 가장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궁이 근처 달고 다른 멍석 위였습니다. 손가락 한 뼘 길이의 작은 새끼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황금빛 비늘을 꼭 빼닮은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생명체. 만약 예전이었다면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을 테지만 부부는 이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끼 구렁이는 잠시 제 몸을 데우다가 이내 부부의 시선을 느낀 듯 스르르 소리를 내며 아궁이 뒤편에 돌틈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마시오 하고 말하는 듯한 든든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충만감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작은 선택. 그 선한 마음의 파장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채워주었는지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품에 안긴 새벽이가 잠투정을 하듯 칭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텅 비어 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장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궁이의 온기가 구들장을 타고 흘러 방 안을 훈훈하게 데울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새 생명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집을 지키는 작은 생명의 온기. 구렁이가 떠나고 새로운 가족이 깃든 낡은 아궁이 위로 오늘도 따스하고 충만한 행복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